유방암 수술을 어떻게 하나요? 일단 유방에 대한 수술은 목이 오늘 너무 안 좋은데요. 제가 오늘 수술을 엄청 했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목소리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유방에 대한 목소리를 조금 조곤조곤 할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유방에 대한 수술은 기본적으로 가슴에 대한 수술과 겨드랑이에 대한 수술로 나뉩니다. 그래서 유방에 대한 수술은 전부 다 절제하는 수술, 그리고 부분만 절제하는 수술,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다 자르거나 조금만 자르거나. 그죠? 그러면 겨드랑이에 대한 수술은 겨드랑이 림프절을 전부 다 제거하거나 아니면 그중에 한두 개만 제거하거나 검사를 하는 거죠. 아니면 요즘에는 아예 겨드랑이 림프절 생검을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방식도 요즘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방식은 현재까지는 절대 스탠다드가 아니기 때문에 유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겨드랑이에 대한 수술을 말씀드렸고, 오늘은 유방에 대한 수술에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894년도에 근치적 유방 절제술, 여기 오른쪽에 보면, 요 왼쪽에 보면 끔찍한 사진이 있죠. 거의 뭐 갈비뼈가 다 튀어나올 정도로. 왜냐면 대흉근이라는 근육을 완전히 제거했기 때문에 대흉근이 없어지면 갈비뼈가 바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흉측한 가슴을 가진 모양새가 180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논문으로 발표됐고, 획기적인 유방암의 치료 성적을 올리게 됐어요. 그전까지는 1년이면 대부분 다 돌아가셨는데, 이 근치절제술이 나오면서 1년 생존율이 무려 30%까지 좋아졌다는 거죠. 아니, 1년 생존율이 30%가 뭐가 좋아? 요즘은 5년 생존율이 90%를 넘어가는데. 하지만 그때는 워낙 유방암이 진행된 상태에서 진단이 됐기 때문에 1년 생존율 30%도 어마어마하게 대단히 좋았던 것이죠. 1894년에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 갑오경장이 있던 시절에 미국에서는 이런 수술을 해서 실제로 그런 논문까지 발표했던, 정말 엄청난 시대의 차이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1800년대 후반에는, 그래서 1900년대 초반까지도 이런 근치적 유방 절제술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제 1950년대를 거치면서 조금은, 지금 아직도 흉하지만 이 오른쪽 왼쪽에 있는 사진보다는 그래도 가슴이 덜 흉하죠. 그 이유는 대흉근을 보존했기 때문입니다. 대흉근을 살려두었기 때문에 유방의 모양이 그나마 피부 아래쪽에 갈비뼈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만큼 팔의 부종도 덜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1950년대를 지나서 1980년대까지 한 30년을 변형근치 유방 절제술, 근치가 아니라 변형근치 유방 절제술이 이제 메인 수술명이 됐고, 유방과 겨드랑이 림프절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이었습니다. 하지만 대흉근은 그대로 살려뒀던 거죠. 그래서 옛날보다는 조금 더 그 수술의 범위가 줄어들었던 거죠. 근데 1980년대 중반이 되면서 이제 가슴을 보존하게 됐어요. 물론 요즘 보존하는 수술보다는 훨씬 흉해 보이지만, 그래도 가슴이 없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미용적으로 나아졌죠. 그래서 이거를 부분절제술 혹은 유방보존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최근에는 유방부분절제술이 대세가 되게 됐죠. 대신 부분절제만으로는 유방암의 재발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방사선 치료를 함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근치에서 변형근치가 됐고, 변형근치에서 부분절제로 이렇게 해서 발전하는 엄청난 발전이 지난 100여 년간 있었던 거죠. 자, 이건 연구 결과를 좀 보여드릴 텐데 좀 복잡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유방을 전부 절제하나 혹은 부분 절제하나, 부분 절제 후 방사선 치료를 하나, 이 세 가지 전부 다 원격 전이 혹은 전체 생존율의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를 사실 1980년대에 첫 결과가 나왔고 2000년대 초반에 20년 추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유방을 부분 절제하나 혹은 전절제하나 생존율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재발률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재발률이라는 것이 유방 내에서 재발하는 그 재발률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로 전이 되는, 그리고 그 전이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되는, 사망하는 그런 위험에는 전부 절제하나 부분 절제하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분들은 유방을 전부 다 절제하면 더 치료가 잘 될 거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1cm, 2cm짜리 작은 혹임에도 불구하고 유방을 전부 다 절제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전부 절제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오래 살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유방을 전부 절제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1cm짜리 혹을 부분 절제하고 방사선 치료하는 걸로 충분히 생존율은 확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단점은 남아있는 가슴이 있기 때문에 그 가슴에서 유방암이 재발할 확률은 전절제보다는 높다라는 것이고, 또 그거를 조금 감소시키기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오래 사는 것, 얼마나 전이 되는 것에 있어서는 부분 절제나 전절제나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유방에서 재발하는 것도 젊은 여성이라면 재발률이 조금 올라가겠지만 60대, 70대, 80대 여성의 경우에는 여생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젊은 여성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 유방 내에서 재발할 확률도 그리 높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cm나 2cm, 3cm처럼 충분히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여성이 굳이 전체 유방을 절제해야 될 이유는 특별히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부분 절제만 하면 됐지 왜 방사선 치료를 해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부분 절제만 이렇게 한 게 위에 그래프고 방사선 치료까지 한 게 아래 그래프인데, 부분 절제만 했을 때는 40%나 유방에서 재발을 했지만 방사선 치료를 하면은 그 위험이 15%로 줄어든다. 다시 말해서 부분 절제로 유방에 있는 모든 유방암을 다 없앨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미세암들이 유방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방사선으로 빡 조이면 유방 내에서 유방암이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씨앗들이 다 없어지기 때문에 추후에 유방에서 유방암이 재발할 확률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유방암 환자에서의 부분 절제 후에는 방사선 치료를 필수적으로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아주 초기의 상피내암 또 연령이 많은 경우에 방사선 치료를 생략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의 스탠다드는 원칙은 유방 부전술 후에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이유는 유방 내에서 암이 재발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절대 오래 살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 숫자가 중요한 거는, 유방을 보존했을 때 그럼 유방에서 얼마나 재발을 하나요? 20년 동안 추적 관찰을 했더니 약 15% 정도, 1년에 약 1% 정도가 안 되는 0.7% 정도가 되는 거죠. 한 0.7% 정도가 매년 유방암이 유방 내에서 재발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지연님, 크게 보고 싶어서 TV 연결하셨다고. 와, 저 TV 나온 거예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V 연결해서 보면 제 잡티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다음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제가 공부할 때가 2000년대거든요. 2000년대에는 유방 전절제술이 60%를 넘게, 그러니까 6대 4로 전절제를 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는 7대 3으로 부분 절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와 지금이 완전히 역전이 됐죠. 왜 그럴까요? 기술이 좋아졌나?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저 위에 있는 표를 보면 조기 유방암, 2기, 5cm가 안 되는 유방암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90% 이상이
0기, 1기, 2기에서 진단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2기나 3기 이렇게 3기가 많았던 과거에 비해서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기에 진단을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조기에 진단할수록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진 열심히 받으시고 유방이 아프지 않더라도 1년에 한 번씩은 꼭 검진을 받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방을 얼마나 떼야 할까요? 이게 항상 외과 의사들한테는 딜레마입니다. 당연히 조금만 절제해야 남아있는 유방이 아름다운 유방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조금만 절제하면 절제할수록 또 유방암이 재발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재발 확률을 최대한으로 최소화시키면서 또 유방의 모양을 최고로 이쁘게 만들어주는 그 중간점을 찾는 게 늘 외과 의사에게는 늘 챌린징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유방 절제 범위를 결정하는 데는 과거에는 그냥 손으로 만져지는 유방암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보고 그 만져지는 거 혹보다 한 1cm쯤 더 넓게 유방을 제거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만져지지 않는 유방암이 정말 많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를 보거나 혹은 유방 엑스레이를 찍거나 또 심지어는 만져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음파에도 안 보이는 이런 석회화만으로 돼 있는 그런 병변들이 있기 때문에 유방 초음파, 유방 엑스레이 등등을 이용해서 저희가 절제하는 범위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범위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짧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유방을 더 절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최근에는 유방 MRI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 MRI가 사실 현존하는 검사 중에서는 가장 민감한, 예민한 또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정확한, 사실 정확하다는 표현은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암이 아닌 경우에도 많이 암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확하다는 표현은 맞지는 않지만 가장 민감한, 센시티브한 그런 검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방 MRI를 절제 범위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유용한 검사로 이용을 합니다. 이 환자도 초음파에서는 되게 작게 나왔는데 이렇게 허연 부분들이 다 유방암으로 확인이 돼서 전절제를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처럼 보여요. 그래서 부분 절제를 고려할 경우에 MRI를 찍어서 범위를 결정하기도 하고 또 파제트병이라고 유방 내 유두에만 생기는 암이 있을 때 혹은 겨드랑이 림프절에만 암이 보일 때 실제로 유방 내에 암이 어디 있는지를 찾는 방법으로 저희가 MRI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MRI가 상당히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찍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마 우리 희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MRI를 찍을 때 이렇게 엎어져서 찍어야 되죠. 바로 찍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엎어져서 머리를 바닥으로 향해서 찍기 때문에 상당히 고통스럽기도 하고 짧게는 20분, 길게는 40분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폐소공포증을 느끼시는 분들은 괴로워하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이 검사가 현존하는 검사 중에서는 가장 민감한 검사라는 거 잊지 마시고 조금 괴롭더라도 필요하다면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항암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먼저 하는 항암 치료 환자에서 항암제가 얼마나 잘 듣는지 못 듣는지를 보기 위해서 MRI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외과 의사가 이제 부분 절제합시다, 전절제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할지 뭐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종양의 크기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3cm가 넘으면 유방 부분 절제가 불가능하다. 아니면 유두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유방 부분 절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슴의 크기와 종양 크기의 비율인 거죠. 가슴이 D컵인 여성이 유방에 5cm짜리 혹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절제하면 가슴이 많이 없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가슴이 남아있기 때문에 모양을 잘 만들어 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A컵도 안 되시는 분들의 경우에 2cm짜리 유방암이 있더라도
효과적으로 아름다운 유방을 유지하면서 유방을 보존하는 일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절대적인 유방암의 크기보다는 본인의 유방 사이즈와 종양의 크기의 비율로서 우리가 유방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보존을 못하는 여성은 사실 없습니다. 왜? 이론적으로 보존 10%만 보존해도 보존 아니에요? 뭐 20%만 보존해도 보존이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보존이겠어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유방이 이쁘게 남아야 된다라는 기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반이나 넘게 잘라내고서 남은 유방으로 아름다운 가슴을 만들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 외과 의사들은 항상 남을 가슴이 얼마나 되고 그 가슴으로 이쁜 가슴을 만들어줄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보존술을 갈 거냐 아니면 전절제 후에 재건 수술로 갈 거냐 이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되는데 환자분의 의지와도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보존술의 가장 큰 단점은 절단면 이따 나오겠지만 유방에 혹이 이만큼 있으면 그 옆에 나쁜 암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암이 떼냈는데 얘가 남아 있어. 그럼 얘 또 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수술하게 될 확률이 적게는 1%, 많게는 10%까지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 3년간, 최근 5년간 재절제를 한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정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거의 없었는데 또 그게 절단면에 암세포들이 많이 나오는 또 경우에는 뭐 많게는 10%까지도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환자의 요인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존 수술보다는 난 전절제를 더 선호해. 유방암에서 유방 내에서 재발하는 건 난 원하지 않아. 심지어는 반대편 유방도 나는 예방적으로 절제해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개인의 선호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리적 요인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오지에 사세요. 섬에 살아. 나는 섬으로 돌아가야 돼 수술하고. 그러면 방사선 치료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분 절제보다는 전절제가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사회경제적으로도 또 비용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의사와 깊은 상담을 한 뒤에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방외과 의사가 힘든 거예요. 위암 환자들하고 저 위를 부분만 절제하겠습니다. 혹은 전절제하겠습니다. 이런 거 갖고 상의하지 않거든요. 그냥 하는 거고 대장암 환자들하고 대장을 뭐 어떻게 절제할까요? 어떻게 재건할까요? 이런 걸 고민하지 않거든요. 환자하고 그냥 알아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 끝나는데 저희는 그냥 어떻게 자를까요? 상처는 어떻게 낼까요? 상처는 몇 센치를 내나요? 유방을 재건하나요? 재건은 뭐 복부로 하나요? 아니면 뭐 보형물로 하나요? 할 말씀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유방외과 의사들이 힘들다는 거를 조금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저는 부분 절제가 안 되나요? 많은 분들이 부분 절제는 간단한 수술, 전절제는 어려운 수술, 힘든 수술, 그리고 또 여성의 상징이 없어지는 수술이어서 전절제해야 됩니다 하면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왜 부분 절제가 안 되나? 일단 이렇게 크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이분은 사실 가슴이 크기 때문에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경우도 있겠고 이런데 이제 가슴이 작은데 유두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거의 3분의 2 정도가 없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절제가 조금 더 안전한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사실 과거에는 유두에 가까이 있거나 유두 아래에 있으면은 무조건 전절제를 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최근엔 유두를 제거하면서 보존을 하는 방식의 수술도 진행되고 있어서 유두에 가깝다는 것이 꼭 전절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유방암이 있는데 한 구역 내에 있을 때는 부분 절제를 우리가 시도할 수 있어요. 근데 유방암이 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서로 다른 구역 내에 있을 때는 부분 절제보다는 전절제가 훨씬 더 답이 되겠죠. 하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유방암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도 요렇게 떼고 또 요렇게 떼서 유방을 보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방금 제가 수술하신 분도 유방암이
세 군데 있었는데 그 세 군데가 다 따로따로 떨어져 있었거든요. 거의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 이 그림에 있는 그 유방암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성공적으로 오늘 보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존하는 수술이 전절제보다는 외과 의사들한테 훨씬 큰 스트레스예요. 왜냐하면 절단면에 암세포가 없어야 하니까.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또 아름다운 가슴을 유지하면서 또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주치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 보시면서 수술 방법을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세요. 유방암인데 맘모톰으로 제거할 수 없나요? 아니면 무슨 레이저 같은 걸로 할 수 없나요? 라고 많이 질문하시는데 일단 정답은 안 됩니다입니다. 유방암은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병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요렇게 요 왼쪽에 있는 계란 후라이처럼 이렇게 노른자위가 흰자위 사이에 이렇게 안전하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노른자위가 터졌잖아요. 노른자가 터져서 흰자위 끝까지 와서 우리가 이게 절단면 혹은 경계연에 암세포가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되면 좀 더 이 부분을 추가로 절제해서 안전지대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혹 눈으로 보기에는 혹은 초음파로 보기에는 많이 떨어져 있었지만 세포 단계에서 암세포가 있어서 재수술, 일주일 뒤에 재수술을 2차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어찌 됐든 맘모톰으로는 이런 안전지대를 노른자위가 있는 흰자위가 있는 안전지대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맘모톰만으로는 수술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이것도 또 맘모톰만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있고요. 맘모톰이 아니라 이렇게 어 차가운 걸로 얼려서 냉동 치료인 거죠. 암세포를 죽이고 그 뒤에 방사선 치료를 하는 걸로 수술을 대체하는 그런 또 시도도 지금 하고 있지만 맘모톰이든 뭐 냉동 치료든 그 모든 것이 스탠다드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스탠다드가 아니라면 임상 시험에서는 할 수 있지만 임상적으로는 환자한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치료라는 것이고요. 관심이 있다면 그런 임상에 참여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맘모톰 냉동 치료 안 되고 수술 꼭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부분 절제하고 나서 그 절단면 경계연에 암세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기는데 일단 유방 내 유방암이 재발할 확률이 2배 정도 증가합니다. 아까 보통 20년 뒤에 15% 정도가 유방 내에서 재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해서 절단면에 암세포가 있다면 유방암이 유방 내 재발할 확률은 30%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70%는 재발 안 하네? 그렇죠. 70%는 재발 안 합니다. 절단면에 암세포가 있다고 해서 100% 재발하는 건 아니라는 것도 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숫자라고 하겠고요. 또 위험한 거는 전신 재발의 위험 또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서 어쨌든 우리 수술의 목표는 늘 그렇죠. 절단면, 뭐 전절제도 마찬가지예요. 전절제도 절단면에 암세포가 없을 때까지 수술하는 게 유방암, 아니 모든 암 치료의 원칙이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부분 절제하면 안 될까? 일단 사실 절대적인 금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래서 임신을 한 산모예요. 수술을 하고 보통 이제 임신한 산모가 오면은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시간을 좀 끌어서 수술을 하고 그다음에 아이를 출산한 뒤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는데 근데 방사선 치료 산모가 너무 초기에 암이 진단됐다면 방사선 치료를 할 수가 없겠죠.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때는 인제 방사선 치료를 안 하는 방법, 전절제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또 병변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미용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유방은 작은데 가슴의 크기는 작은데 유방암이 훨씬 커서 유방을 보존할 수 없을 때는 절대 유방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과거에 방사선 치료를 흉벽에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어 망토 모양의 멘틀 방사선 치료라고 해서 어 리 그 림프종 환자에서 과거에 많이 치료했던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방사선 치료를 가슴에 받았던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한 번 유방 보존 수술을 시행해서 방사선 치료를 한 번 받은 여성은 두 번째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 루푸스, 이렇게 홍반이 생기는 그런 병인데, 루푸스와 같은 결체 조직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되도록이면 방사선 치료를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P53 유전자의 변이가 있는 리 프라우맨이 증후군 환자의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2차 암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분 절제는 금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부분 절제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꼭 유방암이 많이 진행돼서가 아니라 영기암의 경우에는 굉장히 초기이지만 얘네들이 관을 뚫고 자라는 게 아니라 관을 타고 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을 타고 가다 보면 생각보다 뚫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피내암에서 연기암인데 "난 억울하게 전절제를 해야 돼."라고 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흔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옛날에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데 좀 찌그러져 있는 가슴이 보이시죠? 근데 요즘은 요렇게 이쁜 모양의, 물론 흉터는 좀 많지만 유방을 이쁘게 보존하려는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 수술을 종양 성형술 혹은 부분 절제 후에 부분 유방 재건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수술을 종양 성형술이라는 방법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유방의 모양을 더 이쁘게 우리가 보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른쪽 유방은 상당히 처져 있지만 왼쪽 유방은 완전히 이쁘게 만들어졌잖아요. 이런 상처들이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안 보이게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쁜 가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유방에 상처를 내고 남아 있는 유방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가슴을 만들어 주는 수술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다음은 전절제한 경우의 재건 수술입니다. 저도 재건 수술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저는 주로 보형물 재건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재건에 관련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난주에 김결희 교수님하고 함께 했던 라이브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대부분의 피부를 다 보존하면서, 유두하고 피부를 다 보존하면서 보형물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재건 수술을 하는 그런 방식의 재건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저의 경우에는 거의 100% 가까이 이 방법으로 하고 있고,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보형물, 흉근 위에다가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있고, 이 수술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한 10 분에서 15분 정도만 투자하면 재건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작용도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복부 재건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긴 상처가 남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이거는 다른 부위에 상처를 내지 않는다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서 최근에는 대부분의 기관에서 직접 보형물 삽입을 통해서 재건 수술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가 조직 재건 요즘에는 한 10% 정도, 2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지연 재건, 이미 수술을 하고 방사선 치료까지 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는 재건은 대부분 전절제 후에 시행하는 자가 조직을 이용한 재건을 이용합니다. 등에 있는 살을 이용한다거나 혹은 복부에 있는 살을 이용해서 유방을 새로 만들어 주는 그런 수술을 하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다른 부위에 큰 상처가 남는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이 방식으로 해야 되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경우에 전절제를 해야 되는 환자지만 항암 치료를 먼저 해서 얘를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유방을 보존하는 그런 시도들이 또 이루어지고 있죠.
얼마나 좋습니까? 유방을 다 떼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항암 치료를 하고 났더니 조그매져서 유방을 살리는 그런 수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안전지대가 충분히 확보된다면 유방암 재발률도 크게 높지 않다라는 걸로 알려져 있어서 최근에 저도 이런 방식의 수술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수술은 종양학적인 안전성, 재발의 위험을 낮추고 미용을 최대화, 극대화시키는 방식으로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겠지만 두 가지 다 놓치지 않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그보다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